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수함수입니다. 유인물을 출력해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번 지수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으로서 인구를 이용했죠. 인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론 이건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인구수가 이제 잘 조사가 되어 있고 그것이 이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를 가지고 한번 앞으로 몇 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죠.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조사는 1925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년 인구가 조사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는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를 하고 있겠지요. 그래서 제시문이 가에서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고령화 인구겠죠. 지금 상당히 그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래서 제시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청장년층, 그 다음에 65세 이상을 노년층,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노년 인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저도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나라 노년 인구를 구해서 앞으로 예측을 하고, 정말 예를 들어서 뭐 10년 후에는 노년 인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진행을 시켜야 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통계 자료를 분석하는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이제 사회적인 측면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수함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의 비중을 뭐 2005년도에는 나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예측하기를 2050년에는 고령 인구가 뭐 38.2%가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의미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그러나 이제 우리 수학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수학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걸 말씀드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이제 강의 말미에 어떤 그 의미라는 용어를 썼지만 보다 더 좋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론 이제 수학적인 입장만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논제를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접근할지 첫 번째 접근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셨겠지만은 장래 인구를 놓고 나서요, 개체수의 변화율은 뭐 개체수에 비례한다, 이것으로부터 한번 함수를 구하자, 그거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를 f of x라고 놨습니다. 여기서 x는 이제 어떤 연도를 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2000년을 x 이퀄 0으로 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0, 1, 2, 3 이렇게 나가는 것이 x고요. 그 다음에 그 x가 의미하는 것은 연도를 뜻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런 문제에서 접할 적에도 좋은 게 그런 거죠. 주로 여러분들은 y 이퀄 f of x는 어디서 접해요? 실수에서 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로 가면은 이렇게 접하게 된다. 일단 그렇게 한번 받아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과정에서 변화율을 배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율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적인 어떤 변화예요? 주로 그래프가 있고 그거의 증가냐 감소냐라는 그래프의 변화를 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주어진 함수가 개체수, 인구 개체수를 뜻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개체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증가율에 관련된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료를 최근입니다만은 뭐 2000년, 2005년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2010년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약간 생소한 것은
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설정하는 것이 아마 이런 식입니다. 자, 보세요. 2000년은 x 이퀄 0, 2005년은 x 이퀄 1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010년은 x 이퀄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끊어서 정수인 경우만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요 설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것들은 이제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요번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함수를 설정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전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변화율은 개체수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변화율은 됐지요? 뭐뭐에 비례한다 그랬어요. 개체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보통 비례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비례한다 그러면 이걸 식으로 바꿔 쓰면 어떻게 돼야 돼요? 비례 상수가 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비례 상수가 f'x는 c 곱하기 f of x 이렇게 올 것입니다. 만약에 비례 상수가 0이라는 것은 인구가 정체되는 겁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c는 물론 0이 아니겠죠. 그렇죠? c는 0은 아닙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도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음수값이 나올 거고, 인구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양수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C가 0이 될,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로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C 값이 0보다 큰 거로 받아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정이 됐고, 그 비례를 식으로 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적분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줘요? 개체수로 나눠주면 f of x분의 f 프라임 x는 뭐가 돼요? c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로 말하면 미분과 적분에서 뭘 배우냐가 보세요. 교과서 이름이 뭐예요? 아마 1, 2학년 학생들은 아마 아직 못 접했고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1학기에 또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은 2학년 2학기에도 조금 접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에서 3학년 1학기에 배우는 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중간 정도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교과서 용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분을 하되 이런 형태의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로 나오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1분의 x를 적분하시오. 물론 구간을 주게 되면 이제 정적분 문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미분하면은 2x니까 x가 2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 2를 줘야 되고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테크닉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이렇게 만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 그 꼴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변을 뭘 해줘야 돼요? 적분을 해줘야 되겠죠. 단, 적분을 할 적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적분 상수를 꼭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럼 적분을 들어갑니다. 적분 들어갔지요. 그럼 여기도 적분 들어가고 적분 상수가 꼭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적분 상수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왼쪽은 어떻게 되나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ln f of x예요. 이게 이제 그 꼴 형식에서 여러분 나온 거죠. 근데 교과서하고 제가 쓴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교과서에서는 항상 절대값이 나오죠. 그렇죠? 왜 그래요? 주어진 함수가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자연노구니까요. 항상 자연노구하는 양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은 뭐예요? 개체수죠. 당연히 개체수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절대값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걸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노구 f of x는 어떻게 돼요? c를 미분하면 cx 플러스 적분상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f of x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f of x는 지수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좀 이쁘게 써줘야 되겠죠. 2에
cx 곱하기 2의 d승 이런 형식입니다. 그럼 좀 모양을 좀 이쁘게 놓기 위해서 나랑 기호를 약속을 하죠. 대문자 a는 함수하고 관계없는 이 녀석으로 놓기로 하고요. 이렇게 놔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라지 b는 어떻게 놓을까요? 이 함수로 말하면 2의 c승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의 c승에다가 x 이렇게 놓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구를 나타내는 함수 f of x는 어떻게 돼요? A를 먼저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만 봐요. A는 2의 D승이 되고 B는 뭐예요? 2의 C승. 요 X는 물론 나중에 쓸 거니까 제가 요거 조금만 물론 여러분 아셨죠? 따라서 맨 앞에는 누구부터 와야 되겠어요? 2의 D승이니까 A부터 오고요. 그 다음에 B가 온 겁니다. 요거 아까 지운 거 아까 보셨죠? 요게 필요 없죠. 그래서 B가 온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기 X가 오는 거니까 B의 X 이렇게 이제 지수 함수로 모양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인구 f of x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렇게 a와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라지 a가 얼마이고 라지 b가 얼마인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구하는 거는 자 상수가 2개 있으니까 주어진 조건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자,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우리가 자료를 어떻게 했어요? 최근 자료 중에 하나가 2000년도, 2005년도를 사용했죠. 그렇죠? 그런데 2000년은 뭐라 그랬나요? 2000년은 X가 뭐라 그랬죠? 0일 적에 2000년 자료가 있고요. 또 하나의 자료는 뭐가 있나요? X가 얼마일 때인가요? 1일 때, 즉 2005년에 자료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값을 놓아가지고 A와 B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경우에는 이제 자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표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표를 보도록 하지요. 2000년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물론 이제 단위는 100만이지만 46으로 했고요. 단위는 100만입니다. 그렇죠? 자, 표를 보시면은 우리 표 14-1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2005년은 단위는 100만이지만 47로 했죠. 그래서 여기가 47입니다. 46과 47로 했지요. 그러면은 46과 47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상수 A와 B를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요 지면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나왔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보시면 x 이퀄 0으로 놓은 거고요. 이거는 뭐로 놓은 거죠? x 이퀄 1로 놨어요.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f of x 이퀄 a 곱하기 b의 몇 승? x승에 대한 함수를 정확하게 구하자 그런 뜻입니다. 자, 먼저 뭘 이용해요? x 이퀄 0을 이용해야 되겠죠. x 이퀄 0을 집어넣으면 f of 0입니다. 0은 얼마예요? 없어지죠. 남는 건 A밖에 없죠. 그런데 F of 0, 2000년이죠. 얼마예요? 46입니다. 단위는 100만이고요. 물론 그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쓰죠. 따라서 A값 구했죠. 그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뭘 구하냐면은 어쨌든 F of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A값 46 곱하기 B의 X승이니까 두 번째는 뭘 구하면 돼요? X 이퀄 1 집어넣어서 전개를 하면 되겠죠. 자, X 이퀄 1 집어넣으면 F of 1이 뭐예요? 2000년에 우리나라 인구지요. 2005년이지요. 2005년에 얼마예요? 47. 따라서 47은 원래 주어진 게 원래 46 있었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때 X를 뭘 집어넣은 거예요? 1 집어넣었죠. 그렇죠? 쓰나 마나죠. 따라서 뭘 구했어요? 따라서 B 값은 얼마예요? 46분의 47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다 써드리면 이쁘겠죠. 우리나라 인구를 나타내는 함수는 A 값 얼마 구했어요? 46 그렇죠? 곱하기 B 값 얼마 구했어요? B 값이 얼마예요? 46분의 47 그거에 몇 승? X승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인구를 나타내는 함수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설정한 함수로부터 자료가 두 개 있었으니까요. A하고 B를 구해서
지수함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과적분이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지수함수를 가지고 이제 미적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을 것이고 배웠고 또는 이제 배울 예정이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함수, 지수함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논제1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논제1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지수함수를 어떻게 구하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대부분은 교과서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지수함수가 정해져 있죠? 지수함수가 여기 있다. 지수함수가 여기 있다. 이걸 가지고 뭘 하여라, 뭘 하여라.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는 뭐예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뭘 구하는 거예요? 지수함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따라서 논제1에서는 지수함수를 구하고요. 여기 이렇게. 여러분도 잘 구했죠? 자, 그러면 논제2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2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가요? 우리 유인물 다시 한번 보시죠. 2020년의 인구를 예측하여 보자 그랬습니다. 그렇죠?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가 될지 한번 예측하여 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수함수를 구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2020년에 인구를 구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밖에 없냐 하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방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장단점도 제가 언급을 이제 할 것입니다. 자, 논제 2입니다. 2020년의 인구를 예측하여라.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거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예요? 뭐뭇을 이용하여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전형적인 우리가 지수함수를 접할 적에 나오는 그런 수학적인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뭐뭇을 예측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 뭘 구한 거예요? 지수함수를 구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접했을 적에 지수함수를 당연히 배우지만 이런 형태는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계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제곱근이 들어간다든지 특정 무리수가 들어가면은 보통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떤 계산기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산기 사용을 안 하고 손계산에 의해서 의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접하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문제를 보셨지만 어떻게 돼요? 상당히 큰 수의 제곱근 형태를 좀 복잡한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방법은 뭐겠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죠. 만약에 어떤 대학에서 이와 같은 문제, 지수함수에 관련돼 있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관련된 문제를 낼 수가 있었을 적에 그 대학은 반드시 계산기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필요한 숫자를 표로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 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조금 아까 뭘 갖고 했냐면 x = 0일 때가 언제였어요? 2000년인가요? 그렇죠? x = 1일 적에 얼마예요? 2005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설정을 하려면 자, 2020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x = 2일 적에 어떻게 되죠? 2010년이죠. 3일 적에 되죠. x = 4일 때가 되겠죠. x = 4일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202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x = 1 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형태에서는 5년을 주기로 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1년 단위로 된 자료를 활용하면은 x 값을 뭐예요? 1년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5년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x = 4라고 하는 것은 2020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b를 구했죠. 구해가지고 f(x)가 요거만 써놓게 되면은 46에다가 46분의
47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x가 얼마예요? 지금 2020년이니까 이거의 4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우에는 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 이상 전개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은 여기서 멈춰도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적에 지수함수를 설정했고 따라서 원하는 연도에 대한 x값을 잘 설정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만점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다면 몇 명이냐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만약에 이것에 대한 계산을 원한다면 당연히 뭘 제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14-1을 이용해 가지고 이 값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 14-1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표 14-1을 보시면은 자, 46에다가 46분의 47에 몇 승이에요? 4승이죠? 그럼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렇죠? 곱하기 얼마예요? 이 녀석을 이용하면은 1.09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20년의 인구는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표를 가지고 계산을 통해서 여긴 지워 놓을게요. 표를 가지고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예측한 거예요? 2020년에 어떤 인구를 예측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 정책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정책을 어떻게 필 것인가, 뭐 가구 문제, 주택 문제 같은 거겠죠. 뭐 등등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볼 적에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과연 이 방법이 과연 가장 현실적인 것이냐 또는 가장 정확한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게 수학은 정답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1 더하기 2 하면 정답이 유일한 거지만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제가 논술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수학은 정답이 유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아까 설정된 방법, 개체수는 개체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그 방법에 의해서 했을 적에 이와 같은 값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법을 조금 틀리게 하게 되면 뭐예요? 2020년에 어떤 인구에 대한 예측을 틀리게도 할 수가 있다는 것. 여긴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뭐예요? 서로 다른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런 전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적인 그런 이론은 또 접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런 방법. 이 방법은 뭐예요? 교과서 미분과 적분으로 말하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써 있었던 거예요? 이런 꼴의 적분, 그런 교과서의 방법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를 이용해서 2020년에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논제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유인물 보시고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논제 3에서는 뭘 요구하고 있나요? 자, 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고령 인구를 예측하여 보자.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만들었어요. 물론 주어진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주어진 정보가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개체수를 나타내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정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2050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x가 얼마이냐 하는 것이 결정돼야 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의 정보는 뭐냐면 논제 3에서 요구하는 것이 65세 이상을 우리는 고령 인구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가 얼마가 되냐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건 제시문에 있어야 되겠죠. 제시문에서는 어떻게 정해줬어요? 2050년에는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비중이 어떻게 돼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은 38.4%
38.2%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평가 입장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지수함수를 배운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어떤 방향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가 이정 퍼센테이지가 이미 제시문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값을 구해 가지고 퍼센테이지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고령 인구가 몇 명일 것이다 라고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측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예측이에요. 유일한 예측일 수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을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그 수학적인 이론을 따라서 예측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받아주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수학의 정답은 유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 예측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논제 3에 대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50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X값을 결정해 주셔야 되죠. 물론 X 이퀄 0이었을 때가 얼마였어요? 2000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X 이퀄 1이었을 적에가 2005년이었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시문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시문은 여러분들이 연도를 사용할 적에는 이를 5년 단위로 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2050년인 경우에는 X값으로 뭘 써야 되겠느냐 결정하여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1이 의미하는 게 5가 되니까는 이 경우에는 5를 곱해주는 형식이니까 1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값 대신에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2050년을 뜻하겠지요. 자, 그럼 함수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함수 f of x를 구했죠. 그래서 이것이 46, 그 다음에 46분의 47의 x승이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x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2050년에 우리나라에 뭘 예측할 수 있어요? 인구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 인구를 예측하지요. 2050년의 인구는 x 이퀄 10을 집어넣으면 되지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46에 47승에 몇 승이 돼요? 10승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이걸 가지고 뭐 나중에 퍼센테이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표를 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표를 쓰게 되면은 이거는 46에다가 46에 47에 10승이 얼마냐면 1.24입니다. 1.24예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050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이만큼 될 것이다. 됐죠? 그러면 논제 2에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예측하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시문에서는 우리나라가 2050년에 고령 인구가 몇 퍼센트 된다 그랬어요? 38.2%로 하고 제시문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38.2%입니다. 그래서 0.%까지 써놓을게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0.382를 곱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0.382입니다. 이건 퍼센트로 썼죠. 0.382를 여기다 곱하면은 2050년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인구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예측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지만 그럼 이런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고령 인구에 대한 대책을 뭐 지금부터 세워 나가자. 뭐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와 같은 자료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논제 1, 논제 2, 논제 3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고령 인구를 대략적으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논제 3에서 예측한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은 고령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예측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책 수립에 어떻게 할 것이다. 그건 이제 뭐 정책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이제 지수함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를 제가 교육과정을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것이 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의미 있으려면 이거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 또는 이것이 어떤 그 배경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좀
주변을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적분상수입니다. 왜 적분상수를 제가 걱정을 하냐면은 정적분을 주로 여러분들이 시행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정적분 주로 시행하잖아요. 구간을 하겠죠. A서부터 B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함수가 들어오고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정적분할 적에 만약에 f of x를 구하면 여기다가 a서부터 b까지를 구해가지고 이 값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mall f of x에 관련된 적분상수는 의미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여러 번 또는 장기간 하다 보면은 적분상수를 사실은 놓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수업한 내용은 사실은 이게 거꾸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처음에 주어진 게 뭐가 주어져요? 이렇게 함수의 형태로서 분수함수입니다만 형태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물론 이걸 교과서에서는 꼴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이런 형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사실은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분으로 들어갔을 적에 이쪽에는 항이 살아 있었잖아요. 뭐뭐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비례 상수가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서 적분이 들어가면서 반드시 여기 dx 들어가요. 반드시 적분 상수가 쫓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적분 상수를 놓치게 되면은 풀이 과정 전체가 틀려집니다. 풀이 과정 전체가 완전히 틀려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 이후부터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안 하면 여기까지의 점수라고 한다면 정말 10점 만점에 1, 2점 받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적분 형태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적분상수를 배제하죠. 왜냐하면 계산 과정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못 하니까요. 그렇게 해오다가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적에 적분상수를 또 무시해버리면은 이 경우에는 정말 감점이 거의 다가 정말 점수를 거의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능력이 됐는데 상수를 처리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점수를 다 뺏겨버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적분상수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내용을 비교 설명하면 오늘 내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개체수를 접근한 것입니다. 지금 개체수라 그래서 f of x 이렇게 썼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 있고요. 그 집단의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했던 것은 우리나라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인구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거는 지역적으로 보면 뭐 유럽의 인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보나치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연도로 따지면 이제 1200년대죠. 1200년 이때 그렇죠. 1200년 초반 때 이제 그 활동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1200년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도 유럽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유럽의 인구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당연히 생각하겠죠. 즉 개체수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는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해보는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까 어땠어요? 우리가 개체를 얘기할 적에 우리는 이미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미적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이용해서 개체를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은 그거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개체수의 변화율은 개체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그것을 상수가 되고 따라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미적분학 테크닉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1200년대에서는 미적분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때는 미적분이 없습니다. 피보나치는 미적분의 미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미적분 없어요. 거의 뭐 한 500년이 지나야지만이 이제 미적분이 이제 도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에 대한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에 대한 개체수에 대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미적분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언어를 통해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때 피보나치는 개체수에 관련된 거를 자기가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설정합니다. 그 모델이 토끼쌍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토끼 모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너무너무 여러분도 대부분 아실 거예요. 토끼 한 쌍이 있다. 특정 기간 후에 새로운 쌍이 태어나겠죠? 그럼 이제 두 쌍이 있었죠? 그럼 또 특정 기간이 지나가면은 또 새로운 쌍이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열이 만들어지죠. 그때 수열은 새로 태어난 토끼쌍의 그 개수가 몇 개이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처음에 1이고 그 다음엔 2, 3, 5 이렇게 나가는 이 숫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일반항을 생각한다면 시기적 이렇게 쓰겠죠. 제로를 많이 쓰는데요. 처음이 1,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써줘야 돼요? f의 n 플러스 1은 fn에다가 f의 n-1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보나치는 토끼 모델을 가지고 어떤 개체수에 관련된 하나의 모델을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형적으로 만나지만은 그런 생각이 필요해요. 피보나치는 그 수열을 왜 생각했을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쌍의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제 이런 형식을 했죠. 그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뭐가 없어요. 당연히 미적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그때는 또 어떻게 접근을 했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이제 등비수열을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수열을 뭐로 보는 거예요? 등비수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쓰겠어요? 일반적으로 쓴다면 fn은 rn승 이렇게 등비수열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은 언어가 미적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 언어는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언어예요. 이게 언어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언어로 접근을 할게요. 그럼 일반적인 식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등비수열로 f의 n 플러스 1은 어떻게 돼요? 이 뜻에 의해서 r의 n 플러스 1은 fn은 얼마예요? r의 n 플러스 f의 n-1은 얼마죠? r의 n-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 넘어갈게요. 다 넘어가서 얘로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좋겠죠. r의 n-1로 인수분해하면 r의 어떻게 되죠? 제곱. 얘 넘어온 거예요. r. 얘 넘어온 겁니다. 마이너스 1 콜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r의 n-1은 당연히 0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0이면 뭐 개체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얘가 0이 아니에요. 따라서 뭐가 0이 돼야 돼요? 바로 이 녀석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r의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 이퀄 0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 2차 방정식을 여러분들은 최근에 한번 봤어요. 제가 피라미드를 강의할 때 그 강의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피라미드를 강의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게 바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퀄 0이라는 강좌죠. 0이라고 하는 그 강좌에서 여러분 봤던 거죠. 그렇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 2차 방정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피라미드에서 나온 거고 이 2차 방정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토끼상 모델이라고 하는 피보나치가 설정한 토끼상 모델에서 이 방정식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양수, 음수 다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되나요? 이때 R 값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설정이 되겠죠. 이 말은 뭐예요? 등비 수열로 봤죠? 이때 등비가 몇 개가 나온 거예요? 2개가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경우에는 R의 n승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R의 n승은 첫 번째 거 2의 1 플러스 루트 5의 몇 승이요? n승. 그렇죠? 또 하나는 어디 갔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몇 승이요? n승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2개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상수값이 결정된 것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이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수 A하고 상수 B를 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접하는 방법은 조건을 이용하면 되겠죠. 어떤 조건을 줬어요? n이 0일 때 뭐라 그랬나요? n이 0일 때 1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값을 줬죠. 그 다음에 n이 1일 적에는 어떤 값을 줬나요? 그때 피보나치 값이 얼마요? 수열 값이 1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뜻에서 자 들어갑니다. 이 경우를 집어넣으면 n이 0 들어가면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a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수 a하고 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이 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여기서 오겠죠. 그렇죠. 자, n 대신 1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a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의 1승 더하기 b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의 몇 승을 해줘요? 1승을 해준 것이 1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너무 잘 알 수 있죠? A하고 B, 얼마 A, 얼마 B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여러분들 뭐 구할 수가 있어요? A가 얼마, B가 얼마 이거 구하실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어떤 뜻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언어입니다. 어떤 비교를 한 거예요? 오늘 강좌 내용 중에서는 뭐예요? 개체수를 어떤 언어로 접근했어요? 미적분학 언어로 접근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핵심은 왜 미적분을 썼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미적분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미적분이 없었던 시기에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적분이 이게 뭐 정말 그 옛날부터 정말 기원전부터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최근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지수함수를 접근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적분을 알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의 경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가 없어요? 당연히 미적분 없죠.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토끼 모형을 가지고 어떤 개체수를 한번 접근해 봤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자, 시기적으로 봐도 그래요. 1200년대에는 토끼 모델을 가지고 한번 개체수에 대해서 접근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모형은 18세기 이후입니다. 그렇죠? 미적분이 도입된 이후의 모형으로서 교과서에 있는 이런 형태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이 제가 강의 중에 조금씩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언어를 사용한 이 방법이 과연 최선의 방법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언어를 보다 더 정교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수학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면은 수학이 좀 더 이거보다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뜻도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될 것은 이 언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가 빠져 있냐면 이 언어의 단점은 굳이 여기서 단점을 하나 지적한다면은 지금 이 모양을 보면은 어떤 집단이에요. 집단이라 그러면 이 집단을 뭐로 생각하냐면은 뭐가 좋을까요? 저수지라고 생각해도 돼요. 굉장히 큰 저수지가 있어요. 이 저수지 안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물고기의 어떤 개체수를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답 나온 건 뭐가 나왔어요? 아까 보셨지만 46 곱하기 46분의 47에 몇 승이 나와요? X승 나왔잖아요. 그게 f of x예요. 여러분 금방 아시겠지만 x가 증가하면 이 값은 이게 1보다 크기 때문에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가요? 계속해서 무한대로 증가를 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1보다 크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그렇죠? 1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보세요. 물고기가 여러분 동네 어디 호수 생각해 봐요. 호수 안에 물고기가 10,000,000마리 아니 한 100마리였던 것이 1,000,000마리, 뭐 1억 마리 이렇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이 호수가 크기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뭘 생각 안 한 거예요? 환경을 생각 안 한 것입니다. 즉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렇죠. 정말 5대호처럼 그 저수지가 정말 넓으면 물고기 수, 개체 수는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대략 한 뭐 정말 한 운동장만 하다 그러면 거기서 1조 마리의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언어를 썼지만은 좀 정교한 언어는 아니다. 즉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걸 여러분들이 느껴주실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고려한다는 건 뭐예요? 수학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런 거는 교육과정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다르지 않잖아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에 의해서 저런 그 더 정교한 수학의 언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수학을 하나의 언어 입장에서 오늘 바라보는 것을 배웠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